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경제지표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쭉 잘 오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나라들은 대부분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술적인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몇 주 정도 빠졌다가 한 주 정도 방향성 고민한다고 횡보했다가 다들 며칠 전에 반등하기로 마음먹고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혼조한 거예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조한 겁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중요한 어떤 저항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는 여기서 혼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긴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보면 뭐 이 자리를 넘어가면 진짜 이제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그런 상승 전환으로서의 의미가 등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물론 진정한 상승은 전고점을 넘어가야, 여기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 근데 이제 증시가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 여기서 하락을 해주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한 자리고, 또 그리고 이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지표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지표니까 도 중요하기도 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지표는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와 PC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표죠. 이 물가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그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7월 물가지표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건데, 네, 일단 보시면 예상치는 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인플레가 오래 갈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값이 4.1이었는데 핵심 물가가 4.2를 예상치로 잡고 있고, 그리고 그냥 헤드라인 물가는 3%가 지난번 값이었는데 3.3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플레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지표 예상치가 좀 높게 나와 있죠, 그죠? 이 지난 몇 주간 시장이 먼저 빠졌잖아요. 그 와중에 금리는 올랐잖아요. 이 물가 지표가 이렇게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선반영 되어 있다. 물가 지표가 높을 거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번 주 내내 또 사실 또 증시가 또 반등을 하긴 했죠.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증시가 미리 반등했다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선반영, 저렇게 봐도 선반영. 그러니까 뭐다? 결과적으로 알 수 없다. 시장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기술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그래요. 기술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증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잖아요. 금리가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지난 2주일 정도 금리의 흐름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죽어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조정이라기는 좀 너무 좀 하락이 좀 가팔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시장은 좀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가고 세상 일이 좀 편안하게 좀 흘러가려는, 좀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시장은 그래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잘 풀릴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뭐 오늘 밤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밤 지표 발표 뒤에 막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질 것처럼 일단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전에 주식시장은 오르려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금리는 더 떨어지려고 미리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오늘 있었던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뭐 점검할 만한 내용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뭐 오늘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내일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은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고용지표까지 어쨌든 확인해보고, 이번 주 어쨌든 후반까지 좀 증시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지금 그래서 증시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냐 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방 배팅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 뭐 혹은 내일 밤까지 해서 좀 밤에 좀 집중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고 의미 있는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좀 잘 한번 배팅의 찬스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집중 안 해도 됐다면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고 중요한 자리까지 왔으니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 현금을 갖고 있고 나 뭔가 아직까지 할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내일 밤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 증시든 간에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요.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재밌는 데이터가 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어떤 데이터냐면요.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게 이제 무슨 데이터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자 비용에 미국에 있는 회사들 이자 비용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잠시 카메라 영상 좀 끄고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죠. 빨간색 선은 미국 기업들의 이자 비용입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런 연관관계가 있죠. 그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연준이 긴축을 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비용하는 총 이자 비용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긴축이 되면 이자 비용 때문에 경기에 그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게 지금 이번에는 일단 잘 통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데이터까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좀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나 뭐 개인들 하여튼 좀 신용이 좀 낮은 다른 좀 어려운 주체들은 확실히 근데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이런 데이터에서 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상위 10%에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으나 근데 보시면은 이 중소형 기업들 뭐 중간이나 아니면 뭐 하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도율이 높아지고 그런 데이터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근데 이 대마불사라고 그런지 어쨌든 그 대형주들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잘 버티고 시장 자체가 잘 버티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되는 거냐? 왜 근데 이 금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기업들의 이자 비용은 높아지는데 대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대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느냐? 이거는 그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죠? 뭐 그 대기업들이 뭐 은행 가서 돈 빌리지 않잖아요. 대기업들은 자기네들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어떤 엄청난 금리 상승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 중소형 기업들은 여전히 좀 중소형 기업들은 좀 슬슬 좀 이제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는 좀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굉장히 좀 공부하기 좀 좋았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시장이 잘 버티는구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흐름이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이랬던 거고 앞으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단지 지금까지 시장에 강했던 이유를 이 데이터가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볼까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요. 오늘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은 일단 좀 중요도는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늘 밤 어떤 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오늘 참고로 조금 전에 뭐 프랑스의 물가지표가 발표됐네요. 프랑스 물가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네요. 프랑스의 CPI는 4.8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독일의 소매 판매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역시 유럽은 힘들다, 독일은 힘들다,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힘들고 유로존은 높은 인플레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뭐 어차피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요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기술적인 체크들 할게요. 뭐 장중에 뭐 금리가 조금 오르고 했지만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다. 금리와 달러는 이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단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금리, 달러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건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그냥 차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증시는 또다시 상방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해 종합인데요. 상방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요.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저항을 누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락 추세라는 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 약간 좀 그 하락 채널형이죠. 이게 아래쪽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터치 못하고 중간에서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항을 또 테스트를 한 거죠. 그 부양책 이후로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저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이 확인된 거죠. 그죠?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지 아니면 또 빠질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번 어떤 저항 자리 턱걸이로 돌파한착을 했고요.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일본 증시도 곱게 빠질 거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빠지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은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깝깝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 생각에 좀 더 오르면은 이제 그만큼 빠질 때 매도세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그냥 뭐 적절한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하락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반등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이상으로 오르면은 조금 좀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보다 더 많이 오르면 제법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번 하락이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별 재미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위안화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만 잘 보이고 있고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죠? 다들 지표 보고 움직일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 앞두고 나서 그냥 박스권 답답한 구간 있고요. 나머지는 그죠? 뭐 다 체크했죠. 잠시 후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일단 뭐 살짝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유럽 증시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시아 증시와 비슷하게 어제 나왔던 이 음봉을 검증할 겁니다. 이 음봉이 저항에 맞는지.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하고 하락을 하면은 이 저항이 또 누적되긴 할 텐데요. 일단 유럽 증시는 이제 잠시 후에 미국 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니까 하여튼 이 음봉 테스트 할 거다. 물가지표의 영향에 따라서 이거 레벨업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저항이 누적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독일 증시도 만약에 이제 얘가 순탄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싶으면 여기쯤에서 반등을 마치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보시면 일단 코스피인데요.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상승폭이 얼마 안 되고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 2거래일 연속으로 저항을 확인했구나. 하방 배팅의 근거가 생겼구나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35, 336 정도의 저항을 2거래일째 확인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난번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이 반등이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조금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그죠?
이번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 여기가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가능성 정도는 등장했는데 오늘 밤 물가지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더 오르고 싶어 하네요. 코스닥은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기보다는 아래쪽에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일단 이 정도면은 일단 지지력을 재확인한 겁니다. 1319원, 1320원 정도의 지지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간 확인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자리 지지력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매수의 근거입니다. 그죠? 1320원, 1319원 붕괴되기 전까지는 일단 달러 매수의 근거는 생긴 거예요. 6거래일 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건 지지력입니다. 2거래일 연속 양봉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지력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은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국 증시는 일단 코스피는 빠지고 싶어하고 환율은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 증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 미국 증시는 더 올라가고 싶어하고 있고 금리는 더 떨어지고 싶어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혼조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삼성전자가 약하고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에코프로도 엄청 강하고요. 코스닥은 더 올라갈 생각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미국 증시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미국 증시도 사실 그래요.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정도 오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꾸 올라가면은 안 좋죠. 자꾸 저항을 확인하고 자꾸 위에 더 올라가고 이러면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쯤에서 이제 적당히 반등 그만하고 꺾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들을 앞두고 있긴 해요. 지난 몇 주간 만들어놨던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 앞두고 있다. 저항 앞두고는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니까 그죠? 물가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다른 건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S&P도 그래요. S&P도 그 시장이 하락하고 싶으면 이쯤에서 하락하는 게 가장 일단 위상적인 그림일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누가 봐도 여기쯤에서 하락하는 게 좋은 그런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하락하는 게 좋아 보이는 그런 때는 꼭 더 시장이 꼭 더 상승을 하고, 하여튼 하락은 이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면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서 조금 막 더 올라가고 그러다 꺾이는 경우도 좀 많긴 한데, 하여튼 아무튼 여기쯤에서 꺾이는 게 일단 가장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상적일 거라는 거, 그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꼭 한 박자씩 꼭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꼭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더. 근데 이번엔 안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지금쯤 꺾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나머지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이쯤에서 마치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조금 좀 집중들 하셔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